안녕하세요. 솔로몬 보스입니다. 오늘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8시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와,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 출판사에서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탈이라는 생각 하나도 못했을 텐데 지금 출판사들은 되게 바쁠 겁니다. 오늘 그 노벨문학상 우리나라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 보통 노벨문학상이 그 상금이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20억까지는 안 되고 한 15억 정도가 노벨문학상 수상금이 된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소식은 우리나라 작가는 우리나라 한국은 이 노벨 문학상 그 상금을 수여를 받을 때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수상을 했으니까 세금을 떼고 이제 수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책상 그런 건지 그쪽에서 노벨에서 정한 규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작가가 수상을 했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한 15억 정도 되는 금을 이제 한강 작가가 타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튼 우리나라 작가가 탈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근데 몇 권의 중요한 책이 빠졌어요. 그게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한강 작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한강 작가는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는 전라도 광주의 5.18에 대한 작품을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 작가의 가족들이 다 이제 문학을 하시는 문학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한승원 님이시라고요. 원로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그 이상문학상을 타셨는데 이 한강 작가도 이상문학상을 타면서 이 부녀가 이상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된 그런 이력이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한승원 님의 그 작품 중에서 예전에 이제 그 70년대생 이전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 강수현님 주연으로 나온 그 스님 영화 그 비고니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쓰신 분이 이 한승원 작가님이십니다. 오빠는 한규호님으로 그 신춘문예 등단을 하신 이제 작가이시고, 그리고 남동생도 한강인이라는 이름으로 만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는 1993년 꽤 오래, 그러니까 한강 작가도 우리나라 되게 높은 반열에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93년에 등단을 하셔가지고 등단했을 당시에는 필명을 한강현이라고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등단했을 때 그 작품 쓰고 그 이후의 작품 쓸 때부터는 이 한강이라는 이름을 본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8년까지 한 12년 정도를 그 서울예술대학교 문창과 전임 교수를 하시다가 이후에는 그냥 작가로만 전업 작가로만 활동을 지금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작품이 이렇게 문학과 지상사에서 나왔던 이 한강 작가의 여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이거 말고 이게 개정판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개정판이 지금은 나오고 요거는 제가 옛날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수의 사랑, 질주, 어둠의 사육제, 야간열차, 진달래 능선, 붉은 닻이라는 단편이 모아놓은 책입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요 책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발표가 됐던 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나온 책이 1998년에 검은 사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검은 사슴이 지금 문학동네 한국 문학 전집 안에 이제 속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있었는데 어디로 간지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2000년에 나온 소설이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내 여자의 열매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안에 보면은 이렇게 어느 날 그는 아기 부처 해질녘의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붉은 꽃 속에서 내 여자의 열매 9개의 이야기 흰꽃 철길을 흐르는 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설집입니다. 2007년에 그 유명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 책은 이제 2016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채식주의자도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요 책이 나옵니다.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가라라는 책이 나왔고요. 여기 이제 기자분이 뒤에 쓰신 걸 보면은 바람이 분다 가라는 집요한 탐정이 이끄는 미스터리이자 두 여자가 나눈 사랑의 역사다. 플립 같은 인물들이 피를 흘리며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의 동력은 타인의 삶이 그린 궤적에 자신이 그것을 포개어 놓으려는 우리 안의 이상한 갈망이다. 여러 시제의 기억과 사색을 그려 모은 다음 산산이 흩뿌리는 한강의 문체는 전에 없이 안으로부터 파열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떨려오는 이의 몸을 긴장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 나온 책이 2011년 히라버 시간입니다. 그 히라버 시간에 그 책은 없는데요. 여기 이제 이 디 에센셜 한강이라는 책 문학동네 나온 책인데요. 처음에 이제 한강 작가가 나왔고 지금 다음에 이제 김현수 작가가 나왔거든요. 이 작품 안에 이렇게 보면은 장편 소설 히라버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히라버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히라버 시간을 안 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버 시간 그리고 2012년도에 이 책이 나옵니다.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책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안에 또 단편들을 보면은 회복하는 인간, 혼자, 에우로파, 밝아지기 전에 왼손, 파란돌, 노랑무늬 영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한강 작가의 말인데요. 12년 만에 소설집을 묶는다. 그러면은 12년 전에는 저기는 내 여자의 열매 이후로 소설집 단편 소설집을 두 번째 내시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소설들을 이어선지 책을 묶는 일이 어떤 작별처럼 무겁고 홀가분하다. 단편은 성냥 물꽃 같은 데가 있다. 먼저 불을 당기고 그게 꺼질 때까지 온 힘으로 지켜본다. 그 순간들이 힘껏 내 등 앞으로 떠밀어 졌다. 라는 소설집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 유명한 2014년도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정판으로 나왔던 그 책입니다. 이 작품이 채식주의자는 이제 외국에서 맨부커상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한강 작가를 처음 입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파격적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섬찟하기도 했고 그때 5.18 상황 당시에 그 안에서 있는 듯한 내 옆에 누군가가 총을 맞고 쓰러져서 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었던 책입니다.
요 뒤에 보니까 신영철 평론가님이 소개를 해준 게 있어요.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소재는 그것을 택하는 일 자체가 작가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그러할 뿐 아니라 가장 그러한 소재다. 다만 이제 더 절실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응징과 복권의 서사이기보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일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인간학적 깊이가 심화될 여지는 아직 많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이 소설은 그날 파괴된 영혼들이 못다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파괴를 각오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시적 초혼과 산문적 증언을 동시에 감행하는 파울 첼랑과 프리모 레비가 함께 쓴 것 같은 문장들은 거의 원망스러울 만큼 정확한 표현으로 읽는 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고. 또 이런 추천사란 거짓은 아닐지라도 대개 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할 사람들에게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둘 다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한강을 뛰어넘는 한강의 소설이다. 라고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이 책은 저도 굉장히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2014년에 나왔고, 요걸 먼저 소개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 한강 작가의 유일한 시집입니다. 소설만 쓰신 게 아니라 시도 한 권 쓰셨는데, 요게 2013년도에 쓰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책인데, 요거는 2020년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리커버판으로 한정판으로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지난번 영상에 제가 요거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016년에 요 작품 흰이라는 작품으로 2018년 맨부커상 최종 후보에 또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맨부커상을 수상을 하실 뻔 했어요. 근데 수상은 못 하셨지만 그래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까지 또 다시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셨던 작품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약간 색깔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조금 그런 이런 색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2021년도에 요 책이 나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초판 양장본이고요. 초판 양장본에 이렇게 사인이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눈꽃 에디션 해가지고 나왔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네 서점 에디션으로 나왔던 책입니다. 안에 이렇게 사인본, 인쇄본이 있고요. 이거는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꽤나 되게 좋게 봤던 책인데, 요거는 이제 독서 모임에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4월 달을 주기로 해가지고 독서 모임 해보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러면은 다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 나왔네. 한강의 요거는 왜 소개가 안 됐지? 네. 이 책은 이제 2002년도에 나온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거는 아직 제가 읽지 못했어요.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라 궁금하기도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한강 작가가 뭐 젊은 작가상부터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많은 상들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황순원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고,
김유정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고, 아까 이상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고, 맨부커상, 지금 부커상이라고 그러죠. 부커상도 수상을 하셨고,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급하게 제가 찍느라고 뭐 두서없이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문학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배출이 되었다. 아마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의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수상 이후로는 한국 작가들도 세계로 많이 떨쳐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들도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 나온 뭐 문학상, 외국에서 하는 문학상이나 그런 거에도 우리나라 작가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좋은 작품들 좀 써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글들을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장편 소설이 또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영상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